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서 시작된 이른바 멸공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여야 간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야권 인사들이 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사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죠. 표현의 자유다, 아니다, 일배놀이다 이렇게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오인방에 대한 첫 재판도 오늘 열렸는데요.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픽은요. 멸공, 멸콩, 그리고 대장동 오인방, 장 볼 때도 방역 패스, 소환 초읽기, 그리고 축하해요 깐부로 꼽았습니다. 자, 정치권이 때 아닌 멸공 논란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공산주의를 멸한다는 뜻의 멸공이 갑자기 멸치와 콩, 멸콩으로 변신했고요. 소셜미디어 챌린지로까지 번졌습니다. 어느 게 제일 맛있는 겁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달걀파 멸치 콩을 샀습니다. 달파 멸콩,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난 주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마트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자신은 장보기의 진심인 편이라면서 달걀, 파, 멸치, 콩, 윤석열 이렇게 해시태그도 달았습니다. 자, 멸치와 콩, 줄여서 멸콩입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인스타그램으로 쏘아올린 멸공 메시지에 언어 유희를 덧대서 호응한 것 아니냐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이 정용진 부회장이 맨 처음 멸공 메시지를 올리기 시작하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멸공을 올리는 재벌 회장이 있다. 거의 윤석열 수준이라면서 정 부회장과 윤석열 후보를 엮은 겁니다. 자, 그러자 정 부회장은 조 전 장관을 향해서 해시태그 리스펙, 존중이라고 응수했는데요. 물론 단어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멸치, 콩, 장을 보면서 멸공 논란에 참전을 한 겁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헌법 질서를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가 그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희 표현의 자유로서 다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윤 후보가 장보기 영상을 올린 후에요. 나경원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진태 전 의원 등등 야권 인사들도 잇따라 멸콩 장보기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멸콩 챌린지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은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윤석열 후보 선택위가 최근에 달걀, 파, 무슨 콩, 멸치 뭐 이걸 하면서 이런 일배 같은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멸치 논란으로 이렇게 확 색깔론을 가지고 이렇게 편을 가는 모습이 참 유치해 보입니다.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은 윤 후보가 골목 상권 대신에 대기업 체인 이마트를 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어느 대선 후보의 특정 대기업 대형마트 장보기의 그늘이라면서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각해 봤을까요? 라고 적은 겁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반격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신세계 이마트 치적 사업으로 콜라보까지 했다면서 이마트 가서 장 보는 서민들은 뭐냐? 이런 이분법적 사고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낭패 보지 않았느냐 맞받은 겁니다. 자, 맨 처음 멸공을 쏘아올린 정용진 부회장. 이처럼 뜨거운 정치권 반응을 예상했을까요? 이 소셜미디어에 넘버원 노빠꾸라고 적힌 초를 꽂은 케이크 사진에 더해서 글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나의 멸공은 오로지 우리를 위협하는 위에 있는 애들을 향한 멸공인데 걔네들을 비난 않고 왜 나에게 악평을 쏟아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앞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본다면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날 비난할 시간에 좌우 없이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멸공을 외치자. 그게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대화합이다. 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선 신세계그룹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낙곰수 출신의 김용민 씨는 소비자를 우습게 여기다 못해 선거운동까지 한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발길 끊겠다고 했습니다. 신세계의 주가는 한때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반면에 정 부회장을 지지한다, 속이다, 시원하다라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의도가 뭐였든 이제는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원래부터 멸치랑 콩을 자주 먹었다. 과대 해석은 말아달라 선을 긋긴 했는데요. 이 멸공 논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후보도 언론에 밝혔지만은 원래 멸치랑 콩 자주 먹는다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가볍게 이제 바라봤는데 후보의 모든 행보 하나를 너무 깊게 관찰하시는 분들이 이걸 뭐 챌린지라 이렇게 이어나가는 걸 보면서 좀 그게 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 후보가 진짜 멸공주의자였으면은 기자회견을 했겠죠.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익살스럽게 풀어낸 것을 주변에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대장동 5인방입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관계자인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이렇게 5인방의 첫 공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5명이 모두 한 법정에 모였는데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 정영학 회계사와는 달리 남은 4사람은 배임 및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성남시의 지침을 따랐을 뿐인데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배임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분은 뭐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만배 씨는 오늘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당시에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을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 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 없고 이에 따라서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사업을 총 지휘했고요. 그 아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들 중에 유한기 전 본부장과 김문기 전 처장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5천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정말 적게 가져간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책임은 이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이 지려고 하지 않고 결국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자리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당사자는 너무 힘들어했을 거 아니에요. 자, 수사 초기부터 핵심 증거로 지목된 정영학 녹취록 내용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도 관심입니다. 이 녹취록에는 유동규, 김만배 2사람 사이 뇌물 약속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 그리고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천화동인의 실소유주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천화동인 1호 이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죠. 먼저 정영학 녹취록에는요.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내 것 아닌 줄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는 결국 대장동 의혹의 윗선 수사와도 결부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첫 공판에 대해서 진짜 대장이 빠진 유명무 씨란 공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누구도 5인방이 주도했다고 믿지 않는다. 이들은 1번 플레이어가 설계한 게임판 위에서 춤춘 호순이 플레이어에 불과할 뿐이란 겁니다. 몸통비리 누구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시간 없다 주장 말고 진짜 특검 수용하라.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한 조사는 일정조차 잡질 못했습니다. 정 부실장은 개인 사정과 선거 일정 관계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명을 받아서 온 거 아닙니까? 대신 저기 꼭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그지? 정진상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오늘 아니고 오늘 해. 그러면 사장님이나 저나 어느 누구 밑에서 다 박살나냐? 추가도 뭐 아주 꼬리 아닙니다.
정진상 부실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또 그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기 전 수차례 통화를 한 당사자이자 대장동 사업 관련 최소 9개의 공문에 결재한 당사자인데요. 정 부실장의 소환 조사가 계속 미뤄지면서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픽입니다. 소환 초읽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소위 쩐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검찰은 지난달 3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석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 맞으세요? 혹시 김건희 씨하고는 좀 알고 지내시는 사이입니까? 김건희 씨 전주로 거론되는데 혹시 모르셨어요? 앞서 윤석열 후보는 부인이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에게 주식을 맡겼다가 도리어 손해만 받고 이어 관계를 아예 끊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이 수사는 해를 넘겼지만 검찰은 아직 구체적인 공모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수사 외압 논란이 일기도 했죠. 말씀하신 그분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합당한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김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3년부터 2년간 겸임교원으로 일한 안양대학교 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제가 재임용 당시에 서류를 또 냈었느냐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향후 수사에 대비해서 본격적인 법리 대응을 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입니다. 장 볼 때도 방역 패스입니다. 자,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유효기간 내에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48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죠.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이고 이후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직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34만 3천 명이 단속 대상입니다.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들어갈 때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좀 감당해서 시행을 해보고. 마트는 마스크를 다 쓰고 이용을 하는데 먹는 음식점은 오히려 마스크를 벗잖아요.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시민들의 반응 엇갈립니다. 늘어나는 돌파 감염도 찬반 논란에 불을 지폈는데요. 정부 역시 백신도 감염 예방률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돌파 감염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생필품을 구매할 자유까지 침해하느냐면서 비합리적 원칙을 강요하는 주먹구구식 정치 방역 폐기해야 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방역 패스 덕분에 전체 확진자 수, 또 중증 환자 수를 줄일 수 있었다면서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패스를 확대하고 2주 뒤부터 감염 확산이 억제되고 실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축하해요 깐부입니다. 58년 경력의 노장 배우가 사고를 크게 쳤습니다. 오징어 게임 속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배우가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이 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와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상으로 꼽힙니다.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 네, 오영수 배우는 내 생애 처음으로 내가 나한테 괜찮은 놈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러한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의 깐부죠. 이정재 씨의 나무주연상 수상은 아쉽게도 불발됐는데요. 앞으로도 두 배우의 멋진 연기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뉴스픽 마치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도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